자, 제가 분무기로 처음에 뿌려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적신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가볍게 뿌린 걸 여러 번 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번지면서 적셔지는 부분들, 그렇죠? 여기는 아직 입자들이 그대로 젖은 지역과 마른 지역들이 이제 구분되죠. 그 주변 환경의 습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건조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은 상태로 그려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측정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시간을 재가면서 그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우선 이제 급한 대로 먼저 가장 젖은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이것 중에 도대체 오늘은 어느 걸 쓸 건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체로 보면 이 중간 걸 많이 쓸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젖은 것도 있고 완전히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얘가 이제 거의 기준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물기가 너무 많아도 곤란해요. 물기가 많으면 이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번져요. 근데 얘가 서로 붙으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번짐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붓이 지나간 가장자리 부분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닿겠죠. 자, 이 상태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서 나무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좀 많이 뿌린 부분들이고 여긴 좀 덜 뿌린 부분들이죠. 자,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덜 뿌린 부분들 여러 번 뿌려가지고 흥건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물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그리고 이제 뿌리실 때는 사실 골고루 뿌리시는 게 좋아요. 한쪽만 그린다고 이쪽만 뿌릴 게 아니라 안 그러면은 계속 수축돼요. 얘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종이가 그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럴 때는 약간씩이라도 다른 부분들도 좀 뿌려줘야 얘네들이 같이 갈 수 있어요. 화선지가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숙목에 대한 부분이죠. 먹을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얘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입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겠죠. 이제 그 결합을 하는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다음날 묻혀가지고서는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시에다가 먹의 입자를 묻혀놓고 건조를 시켜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말려가지고 서로 이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자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이제 두껍게 된 상태로 무겁게 된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는 끝만 살짝 묻혀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부분들이 자, 얘 입자는 그대로 안쪽에 있는 입자는 그대로 있고 가장자리만 번져요. 안쪽에 있는 입자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갈 때인데 또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입자 요 부분들이요. 끝에 부분들이죠. 여기 부분들. 붓의 물기를 최대한 대로 제거를 해서 한번 써보세요. 얘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붓에다가 물기를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물기를 좀 닦은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이제 그어주시면 요 이제 표현을 하나 걷죠.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짙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농도를 조감해서 풀어볼게요. 흐리게 해서 끝부분만 살짝 한번 묻혀볼게요. 끝부분만 살짝 묻힌 다음에 다시 자, 끝부분에만 농도가 딱 맺혀지는 이 부분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자, 이 상태대로 조금 더 해볼까요?
자, 근데 제가 나무를 그려드린다고 해놓고 그는 선 몇 개만 이제 그려드리는데, 나무를 그리실 때는 선생님도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그리시면 힘드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흐리게 된 멀리 있는 나무들을 이제 그린다 싶으면은 아예 흐린 상태로 만들어서 이 상태로만 그려보세요. 이 상태로만 어떻게 그리냐면, 이 상태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었던 선을 나무 전체가 아니라 나무의 반쪽만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하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눈을 위쪽에다 그릴 것인지 옆에다 그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승목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과 그냥 번지는 상태로만 그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상태가 아직 이제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 이용해 가지고 붓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붓 끝에 얘네들을 묻혀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끝부분, 특히 이제 눈이 닿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여기서부터 측면에서부터 그려서 올리는 거죠. 지금서부터 그려지는 부분들은 여기 이 위치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자, 대신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치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긁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부분 이런 표현법들이 이제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리게 그리는 것보다 일정 부분들을 강조할 때 쓰신다고 보면 돼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뒤에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또 전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릴 때 형태들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번지지 않고 일정 정도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거 상당히 물기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번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려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점을 이렇게 찍는다든가 할 때 이 점도 끝에만 살짝 번지고 이 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승목이 아니라 무거운 먹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이 번져서 흩어져 버려요. 그거를 방지하는 정도지 그렇다고 아예 안 번지는 건 아니죠. 물론 가장자리 부분들은
살짝 번져가지고 유지를 하죠. 대신 농도 차이를 확실하게 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번진다고 했는데 절대 안 번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충분히 번질 수 있는데 그 번짐을 최소화하는 무겁게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은 색감을 또 색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요런 터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효과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죠. 요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나무다라고 하면은 요 색감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요 색감들을 더 넣어주면은 이제 더 진한 형태들. 대신 이걸 전체로 다 넣어주지 마시고요. 부분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지 끝 부분들은 오히려 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 상태 짙은 상태로 해가지고 가지 끝 부분들을 오히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멀리서 이제 허옇던 그런 나무가 이제 살아나죠. 살아난 게 보다는 이제 더 선명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색을 얹어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선을 표현하는 방법들에서 이제 젖은 상태에서 그리는 방법들은 지금 여기 부분들에 많이 쓸 거예요. 아랫부분에서부터 위로 치켜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필이 등장할 타임이 됐네요. 세필은 붓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도 물기를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지금 그 장가지가 너무 두꺼워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곤란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쪽도 물기를 일정 정도 줘야 될 거야. 자, 제가 물 뿌리는 거 보셨죠? 살짝 해가지고 지금 그 입자들 사이가 비어 있는 상태. 입자들과 입자들 사이들이 살짝 비었다가 번지면서 서로 결합할 정도. 그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돼요. 멀리서 뿌리시면 훨씬 더 그 뿌리는 조절할 때 좀 조심해서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가까이서 뿌리면 갑자기 확 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분사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짙은 농도 한다고 하지만은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죠.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제 그려주는 동안은 이 장가지를 얼마만큼 많이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밀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역시 나무 그림은 그리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 이 정도까지만 자, 눈 풍경 그리는 방법들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가지 그리면서 이제 또 이제 조심해서 전체적인 나무 형태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이 나무 형태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아시겠죠? 아래쪽으로 지나갈 때, 아래로 가지가 나갈 때는, 잔가지가 나갈 때는 붙여서, 그렇죠? 위로 할 때는 약간 띄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위에 눈 덮인 그 표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쪽은 붙여서, 위에는 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잔터치들까지 넣으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손이 많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형태를 잡아가면서 쭉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는 걸로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도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눈 풍경을 그리면서 요런 형태야. 나무가 이제 잎이 떨어져 있는 요 가지가 앙상한 상태의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치명처럼 이렇게 울창한 그런 나무들도 있죠. 보통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면에 나와 있으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 지평선을 한번 깔아주고 그 너머에 있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멀리 보내야겠으니까 더 그 번짐을 더 좋게 가야겠죠. 자, 물기 뿌리는 양 한번 지금 다시 보고 계세요. 너무 흥건하게 적셔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제일 물이 많다라고 보이시는 거는 물기에 반사돼가지고 빛에 반사돼가지고 반짝거림이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물이 좀 과한 상태예요. 그거는 반짝거림이 없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번져도 다른 지역과 그 차이 때문에 번져나가면서 아무리 흩어진다 하더라도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먼저 건조돼서 그 지역은 계속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중심지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부분만 동그랗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르게 분사하는 방법들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르게 분사해서 서로 살짝 입자들끼리 물의 입자들끼리 붙어가지고 결합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흐리게 그러니까 조금 작게 살짝 한번 더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뿌린 상태에서 뒷부분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뒷부분에 있는 나무들을 표현하면은 우선 수평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평선을 실제로 긋지 마시고요. 실제로 긋는 순간 얘는 벌써 눈의 경계를 이미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평선을 긋지 않고 상상으로 그으셔야 돼요. 상상으로. 한 이 정도에다 그을까요? 이 정도에다가 수평선을 아까 제가 약간 경사진 부분들로 그랬으니까 앞에 뭐 집도 한 채 있고 아예 집부터 먼저 그려보죠 그럼. 자, 번져도 여기 그 얘네들 먹이 가지고 있는 요 형태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져나가죠. 그냥 이 형태 자체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먹이 툭 눌러져서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끝에만 번지는 방식. 지금 이 무게가 있는 이 먹들은 그래서 접시에다 이렇게 하다가 말라버리면 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도 뭐 돈이 좀 이렇게 막 쌓여있는 듯한. 제가 이제 이거 그릴 때 여기 닿는 부분들 있죠. 요 경계. 여기가 이제 그 뭐랄까 눈이 쌓여있는 경계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경계보다 약간 뒤쪽 아니면 여기랑 하면 집이 너무 덮이니까 집보다 약간 뒤쪽 정도 경계를 해가지고서는 이쪽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대로 되면 기본적인 농도는 맞춰주셔도 돼요. 너무 기본적인 농도를 맞춰서 여기다가 톡 이렇게 찍으면서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찍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대신
요 경계를 내려오시면 안 돼요. 요 경계 내려오지 마시고 그 위로만. 자, 여기서부터 찍어서 이렇게 가장자리 모양대로 한번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요. 근데 원래 기준은 뭐냐면 점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찍으시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응용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죠. 우선 얘네들을 쌓아야 돼요. 지금 요거까지는 같은 농도로 하셔야 돼요. 중간에 먹의 입자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소나무 솔잎 그리듯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시면 되는데 대신 짧게 아주 터치만 짧게 해가지고 살짝씩만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이제 요만큼만 반만 요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온도가 조금 조정되네요. 자, 네, 다시 위쪽. 자, 다시 위쪽. 다시 위쪽. 다시 위쪽. 자,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죠. 여기는 지금 제가 제 오른손을 쓰다 보니까 한쪽은 위에서부터 이제 끌어내리는 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얹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가능하겠죠. 요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를 눈 풍경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눈이 쌓였다 그러면 이제 또 일이 또 커지겠죠. 눈이 쌓였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바뀔 거냐면 여기다가 물기를 이쪽도 조금 더 줘야겠네. 눈이 쌓인 정도로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좀 층을 두면서 두세요. 층을 두면서 이것만 이제 층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층을 좀 바꿔가면서 자, 또 층을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층을 바꿔가면서 왜 여기하고 달리 이거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 지붕 만들어야 되니까 좀 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데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것들을 모양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가 점을 몇 개 찍어가지고 이것들을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길게 그리느냐 짧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진한 부분들을 또 여기 끝에 부분들을 붙여가지고 여기 진한 터치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세부 묘사까지도 이제 가능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2개짜리.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풀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화면을 좀 풀어 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연습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먹이 가지고 있는 입자를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시려면은 이 먹의 입자를 마치 상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냥 놔뒀을 때요, 아, 이게 10배 무거운지 2배 무거운지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수치로 아는 게 아니라 찍었을 때 실제 붓이 닿았던 부분들이 얼마나 흐려지는지 그 부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가 다 그냥 같이 밀려나가는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먹의 입자가 곱고 가벼운 거예요. 골고루 잘 번지겠죠. 그리고 점차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점점 흐려지는 그런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먹들은 툭 찍으면 처음에 찍은 그 붓터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자국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붓터치 자체가 아예 그 역할을 대신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무게감 있는 먹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쓰시면 좋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젖은 상태라 하더라도 좀 막 이렇게 흐리게 막 번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숭목보다는 일반 먹을 쓰셔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바로 이 눈 표현할 때, 그 다음에 구름 표현할 때, 이때는 숭목 쓰시면은 낭필 보세요. 그래서 먹을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네들 그릴 때는 눈 표현할 때 반드시 이렇게 말린 먹과 그 다음에 막 갈아가지고, 그렇죠? 막 갈아가지고서는 지금 썼던 먹, 그 벼 위에 이렇게 또 중간에 이렇게 위에 마른 이 부분들은 쓰지 마시고요. 젖어 있는 상태, 계속 갈자마자 바로 써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먼저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충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뿌려가지고 그리신 거예요. 어차피 젖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먹이 섞여 버려요. 그리고 이제 혼돈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아까 그리는 순서, 우선 그 눈을 먼저 그리세요. 눈, 그렇죠? 눈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그 안개, 하늘, 그렇죠? 하늘은 그냥 비워둬도 되긴 하는데, 근데 대체로 이렇게 눈 덮인 하늘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눈을 그리면서 눈과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눈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하얗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늘 부분들을 조금 색감 있게 표현을 하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눈은 되도록이면 흰 부분들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은 되도록이면 채워나가고 흰 부분을 조금, 흰 부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처럼 하늘을 오히려 채워나가고 눈 있는 땅은 비워두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부분하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그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그릴 때도 물론 분무기를 먼저 한번 뿌려야겠죠. 근데 두 번째도 분무기를 완전히 건조한 후에, 그렇죠? 완전히 이걸 다 그리고 나서 말린 후에 다시 물을 뿌리세요. 물을 뿌리고 나서 앞에 있는 나무 먼저 그리셔도 좋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흐린 거 먼저 그리고 점점 선명한 걸 그려오면 좋죠. 그리기가 편하긴 하죠. 근데 잘못하다가는 번짐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들의 흰 영역들을 침범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아예 뚝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어느 걸 먼저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짙은 부분들을 먼저 그려가지고 앞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걸 그리셔도 좋죠. 근데 얘도 사실은 맨 앞부분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진한 맨 앞에 있는 이런 완전히 갈필로 더 앞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물 뿌린 상태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기다리신 다음에 얘네들 갈필로, 얘네들은 이제 진짜 농무 그대로 다 사용하셔가지고 갈필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하면 좋을 텐데. 옆에다가 그냥 그려보죠.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은 이 붓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갈필로만 표현하면 이제 농도가 확 짙은 색감이 앞부분보다 얘보다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죠. 물론 얘도 마르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짙은 색깔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기가 있기 때문에 풀어줘요. 농도를 일정 정도는 풀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앞에 얘네들보다는 훨씬 더 짙은 농도고 마치 안 번진 것처럼 막 그려내지만은 결국은 살짝씩 끝에 부분들이 번지겠죠. 이렇게 갈필이 나거나 붓이 좀 갈라지게 이제 표현을 해도 가능해요. 여기다 잎을 달면 또 힘들겠지만 지금 이제 겨울 풍경을 그리는 거니까 가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끝이 뾰족한 이제 새필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끝부분들을 이렇게 만져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 확연히 이제 구분되겠죠. 앞에 부분,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멀리. 물론 이거보다 더 멀리도 가능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예 흐리게 한번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더 흐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은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번질 거 각오하고 그러면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형태만 드러나면 되니까. 여기보다 더 흐린 상태를 가지고 그냥 터치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굵게 해서 면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대신 나중에 이 터치들이 그냥 면만은 아니게 이 질감을 좀 드러낼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색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은 지배 형태들이 또 이제 은은하게 좀 나오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될 때는 오히려 앞에 부분에서부터 그려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짙은 것들이야 만약에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까지는, 그렇죠? 중경, 그렇죠? 이 중간 부분들까지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중간 부분들까지. 이 중간 부분들의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가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 중간 나무 부분들을 같이 표현하시면서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나무 표현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이렇게 눈 부분들 위나 옆으로 좀 안 칠 수 있도록 좀 비워두시는 것들 하고, 물론 물 뿌리고, 그렇죠? 이거를 내가 물 뿌리는 거로 이제 들었죠? 분무기로 물을 분사해서 젖은 상태에서 숭목을 이용해서 그때서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얘는 어떤 목으로 그리라고요? 그렇죠? 방금 전에 갈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자가 고운 그런 목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숭목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하시면 훨씬 더 잘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형태를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원경이죠. 그렇죠? 원경은 표현할 때마다 멀리 있는 풍경들을 이제 담아내기 때문에 역시 얘는 물을 더 흥건하게 뿌리면서, 그리고 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터치를 굵은 터치로 이제 가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은 이제 훨씬 더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수월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눈하고 하늘 그리는 방법들을 먼저 마무리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마를 동안 기다렸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라이기로 잠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뒤에 부분들은 좀 더 건져도 되니까 여기 중간까지만 말리고 다시 물을 뿌릴게요. 이제 눈하고 하늘, 땅과 하늘만 그리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만 분사하지 말고 꽤 많은 양으로 다 분사를 해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바로 그립니다. 선생님들은 웬만하면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 안정되면은, 그러면 얘가 아무리 저희가 곱게 물을 한다 하더라도 물기가 좀 많은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감안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할 겁니다. 자, 이제 한쪽은 먹의 입자가 조금 있고요. 한쪽은 물기만 있는 상태예요. 먹의 입자가 있는 쪽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많은 것 같죠?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연필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니까 연필을 이렇게 돌리면서 마무리 지셔야 돼요. 그렇죠? 연필이 이 상태로 수평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짙은 먹과 물이 섞이면서 풀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이 상태로 가다가 뚝 멈춰버리시면 곤란해요. 자, 얘는 뭐 그냥 그대로 놔둬도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층을 하나 더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층이 이 정도.
층이 하나 더 생기겠죠? 자, 흰 부분들을 웬만하면 땅을 표현할 때는 흰 부분들을 웬만하면 남기는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사라지게끔 자, 흰 부분들을 남기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살짝 잡아주고 여기에서 나무를 지나가요? 나무 지나가면 비워야 되죠. 색깔 놔두고 또 여기 연결시키는 부분들에서 또 살짝씩 비우면서 자, 얘네들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평으로 쭉 이제 나오겠죠. 자, 얘네들이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나란히 하게 있으니까 요것들을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얘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서 물론 옆에 있는 것가 있어서 사실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연결해 보죠.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옆으로 풀어서 그렇죠? 이번에는 거꾸로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시작도 흐려지고 마지막에 끝도 흐려지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물기 있는 부분들, 잠시만요. 물기를 좀 더 줄까요? 자, 물기 있는 부분들과 먹이 있는 부분들 두 개를 나란하게 먼저 가요. 또 물기 있는 부분들이 먹이 입자들을 갖다 옆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면서 서서히 돌아가요. 예,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서서히 돌아가면서 자, 점점 이번에 물기 있는 쪽이 오른쪽으로 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살살 끝나가요. 그럼 흐리게 시작했다가 선명하게 아랫부분만 선명하게 잡았다가 다시 흐리게 사라지는 요게 이제 기술이죠. 이 연필 쓸 때 이게 가장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선생님들도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써요. 처음에 이게 몰라가지고 잘 못 쓰시는 것 뿐이지 저희 수성목화 회원님들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으로 쓰실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또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너무 다 확 칠해버리면은 모양이 안 나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린 상태로 이렇게 그래서 흐린 상태로 가면 이렇게 층이 쫙 나게 돼요. 그죠? 요것만 몇 개 이제 그려놓으면은, 요것만 그려놔도, 이 상태로. 요것만 그려놔도 벌써 눈 풍경 비슷하게 나오죠? 얘네들은 갑자기 뭐가 쓴 것처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그림 그리는 방법들 전체를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눈 그리는 거. 그래서 눈이 내린 땅은, 이 땅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되어 있는 건 굴곡 요 부분들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해가지고 몇 개만 굴곡만 그려주시면 이제 원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이 가능하고 또 잣나무들도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더 넣어주시면서 요것들을 같이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지으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것만 그리면은 이제 일단은 그 땅 그림은 끝. 한올도 비슷하게 그리는데 대신 그 흰 부분보다 여기 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그리시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시냐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먹을 비슷하게 묻히세요. 먹이 많아요, 지금은. 아까 전에는 물을 다 묻히고 끝에만 살짝 먹을 묻혔지만 이번에는 하늘 그릴 때는 거꾸로예요. 먹을 전체적으로 흐린 먹을 골고루 다 묻히세요. 그 다음에 한쪽만 물을 살짝 묻히시면 돼요. 자, 한쪽만 물을 묻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면은 뭘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 보시면은
그죠? 아래쪽이 지금 더 먹이 많이 묻었구나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지금 뭐 중간중간 이 색깔들을 좀 빼야 되는 그런 부분 번거로움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리고 요거 다시 뒤집어서 또 하고 여기 부분들을 비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거꾸로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하면 다 채워요. 다 채우는데 중간에 이제 물기 있는 부분들끼리 서로 만나는 지점들이 이제 구름을 형성을 하고요. 아예 이렇게 허옇게 비워놓으면 산이 돼버려요. 또 너무 진하네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농도를 잘 모르겠다 하면 좀 더 흐리게 가는 게 맞아요. 먹구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먹을 조금만 묻혀가지고 그렇죠? 부분들만 희게 되도록이면 그리고 얘네들은 되도록이면 다 어둡게 그리고 이해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